네, 안녕하세요. 우리 102회 세무회계 상급 세법 1부, 2부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번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 자, 청산소득은 우리 비영리 법인은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청산소득입니다. 2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의 변경 신고기한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3번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으로 우리 원천징수 예를 들어 이제 소득처분에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있으면 우리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자, 이 중에 우리 가지역금 인정이자는 상여 처분이 되죠. 우리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상품 위탁 판매.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 시기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자, 위탁 판매 수탁자 기준이다. 시용 판매 구입 의사 표시. 3번 부동산 양도는 원칙은 대금 청산한 날이고요.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사용 수익 하는 경우에는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번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 4번 우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이 법인이 귀속되는 게 아니고요.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죠. 정답 4번입니다. 부채입니다. 6번 송금에 산입되는 제세공과금. 정답은 1번 사업용 자산의 재산세. 예를 들어 공장의 재산세 송금에 산입됩니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7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소액주주는 우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아닙니다. 정답 2번입니다. 8번 신규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우리 업무용 승용차는 특례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그 다음에 특수한 어떤 처분 손실 이런 부분 별도의 규정이 있죠. 예, 무조건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해야 됩니다. 5년이고요. 원래 감가상각자산은 결산조정사항인데 업무용 승용 자동차는 강제 신고조정사항입니다. 정액법 5년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 자산이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번 부당행위 예산 부인에 해당이 않는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우리 직원에게 사택 제공하는 것. 부당행위 예산 부인이 아니죠.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정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는 원칙은 3개월인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데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대상인 내국 법인인 경우에는 4개월, 한 달 늘어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2번 접대비, 신용카드 등 법적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도 인정되는 경조금은 20만 원. 정답 4번입니다. 13번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이면 1년으로 환원해야 되는데 자 1년입니다. 1년 사업연도고요. 과표가 2억 1천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2023년 우리 개정된 내용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2022년에 우리 시험이 실시되었지만 여러분들 강의 들을 때는 23년이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2억까지는 9%입니다. 그 다음 2억 초과되는 1,000만 원, 19%죠.
1990만 원입니다. 보기 2번을 1990만 원으로 변경해 두겠습니다. 보기 2번을 2200인데 보기 2번을 1990만 원 해두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부가가치세 특징 일반 소비세, 간접세, 단일세율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생산지국 아니고요. 소비지국이죠. 소비지국 정답 3번. 15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입니다. 과세 표준에 0% 적용할 뿐이지 부가가치세법 모든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1번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 간이로 구분되고요. 원칙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16번 과세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우리 용역의 수입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서비스, 무형의 개념이기 때문에 국경을 건너서 넘어오는 용역의 수입까지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기 힘드니까 처음부터 법에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7번 간주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만 보겠습니다. 3번 폐업할 때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폐업 시 잔존 재화, 간주공급으로 과세가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8번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우리 고용관계에 대한 근로제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9번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 자,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고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성명, 명칭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이고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해당되는 작성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20번 면세 포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정답은 3번이고요. 면세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면세 재적용을 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의 승인은 요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그럼 면세 포기는 언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적용할 때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21번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우리 법인세법 내용과 동일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채권은 제가 이제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제가 저당권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압류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22번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자, 거래처 선물용 시계는 처음부터 접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불가. 세사매 면접 전비 토 8가지는 매입세 공제 불가입니다. 원재료 비품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1,100만 원 정답 2번입니다. 23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옳은 것. 자, 1번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지지.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 무인자동 판매기는 업무 총괄 장소,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정답 1번입니다. 24번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 조기환급세액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됩니다.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매출, 즉 영세율이 있는 경우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 신고 기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조기 환급 기간별 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25번. 간이가스자가 될 수 없는 업종. 처음부터 사업자 간 거래인 사업, 도매업은 주로 사업자 간 거래하는 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급 대가, 즉 매출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도매업은 간이가스자가 될 수 없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세법 2부 소득세법 내용 보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소득세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정답은 2번이고요. 단일 세율이 아니라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거주자 비거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둔 날입니다. 국내 주소를 둔 날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정답 1번. 자, 비거주자가 국내에 이제 주소가 아니라 거소를 두면 거소를 둔 날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됩니다. 3번. 거주자가 출국한다. 그러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외국에 있다고 보니까 비거주자. 4번. 우리나라 세법에 대한민국 세법에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 유무의 관계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도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대로 또 비거주자가 될 수 있죠. 3번.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입니다. 2번. 소득세 과세기간 변경. 법인세법은 과세기간 변경이 있지만 소득세법은 과세기간 변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죠.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출국하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나머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답 2번. 4번. 배당소득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 1번. 무기명 주식 지급받는 날. 무기명 주식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날이 귀속 시기. 2번. 잉여금 처분. 잉여금 처분 결일이고요. 3번. 법인세법 처분 인정 배당이라고요. 결산 확정일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집합 투자기구 펀드 이익을 지급받는 날입니다. 원칙상 이익을 지급받는 날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기타 소득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고용관계 없이 강행료 5만 원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 최저한. 3번.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해야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이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경비 제한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4번.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소기업 소상인 공제 부금 원천 이후세율은 15%입니다. 자, 우리 정규 교재에는 디테일한 내용이 없지만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거, 이런 보기 내용도 있다는 거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데 우선 기본적인 거 다 암기하시고요. 이런 내용은 기출문제 통해서 아주 지엽적인 부분은 기출문제 통해서 체크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우리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이고요. 비실명 금융,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법원 보증금이자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7번.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오른 것. 자, 1번 천재지변 비과세, 2번 벽지 월 20만 원 벽지수당 비과세, 3번 보기 고칠게요. 월 20만 원. 이것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3번 보기를 10만 원이 아닌 20만 원 이내 식사대 비과세입니다. 4번 우리 기밀비, 즉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기밀비 판공비는 근로소득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8번. 사업소득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2번.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금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 금액입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원천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원천별로 구분해서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하고 논리가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을 은행 예금, 이거는 사업의 매출 아닙니다. 총수익금액 불사 아닙니다. 별도 이자소득, 금융소득으로 과세합니다. 9번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비과세 연금소득은 처음부터 총연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총급여는 과세되는 급여, 비과세 급여는 처음부터 총급여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10번 의제 필요경비, 기타소득 의제 필요경비. 자, 원작자 원고료, 인적 용역 일시제공, 산업재산권 양도 대여 60% 적용합니다. 주택입주지체상금은 80%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번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 분류과세합니다. 2번 국민연금법 일시금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번 우리 근속연수 공제할 때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4번 임원퇴직금의 한도 초과액, 우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퇴직금 한도액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2번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 금액은 우리 매입 금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자, 2번에 판매 장려금, 판매 수당, 종업원 급여, 사업 관련 있는 자세 공과금, 필요경비고요. 자, 13번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자, 폐업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폐업했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정답 4번입니다. 14번 기본공제 대상에 되지 않는 사람은? 자, 1번 100만 원 이하 배우자, 20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소득 없고요. 3번 20세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 소득 없습니다.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55세 6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5번 인적 공제할 때 공제 대상 여부 판정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 우대 원칙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번 사망하면 사망일 전날, 장애 치유되면 치유되기 전날. 4번 나이가 정해져 있으면 그 과세기간에 해당 연도에 되는 나이가 있으면 혜택을 줍니다. 정답 4번입니다. 16번 추가 공제 대상자의 공제금액으로 잘못된 것. 자, 부녀자는 50만 원이죠. 정답 3번입니다. 17번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정답 3번입니다. 자, 18번 소득세 계산 구조. 자, 편의상 그냥 사업소득만 있다라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빼기 종합소득공제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9번 세액공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정답 2번입니다. 건강검진 보약 해당 사항이 없죠.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2번. 20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 자,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2번, 3번 대주주 상장주식. 4번 1세대 주택인데 고가주택. 전부 다 양도소득세 대상이고요. 업무용 승용차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 아닙니다. 복식부교 의무자면 사업소득 대상이죠. 21번 출산 첫째 30만 원. 정답 2번입니다. 22번 자,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분류과세고요.
사업소득 금액 3천, 근로소득 금액 4천, 종합소득 금액은 7천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23번.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2번이고요. 국내은행 예금이자 1,800만 원. 자,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아니고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 정답 2번입니다. 24번. 자, 소득세 1,000만 원 초과. 우리 분납인데 분납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중간연합, 분납 2개월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25번. 결성금 공제. 우리 부동산 임대업인데 주거용 건물 제외, 주택임대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 사근영기 2배입니다. 사근영기 2배. 근데 이제 일반 사업소득 금액에서 죄송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외의 일반 사업소득 따라서 근영기 2배 순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회계 102회 세무회계 상급 세법 1부, 세법 2부 기출문제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